이번 영상은 2022년 서강대 정시 지원 시 몇 개를 틀려야 합격 가능성인지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합니다. 2022년 정시를 준비하면서 서강대 입시 결과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시를 알려주기 위해 백분위도 준비해 보았고 환산 점수도 준비하고 표준 점수도 준비해 보았으나 서강대 특정학과를 환산 점수로 521점, 표준 점수로 386점, 백분위로 93%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몇 개 틀리면 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표준 점수 100분위, 환산 점수가 아닌 실제 2021년도 성적 기준을 바탕으로 몇 개를 틀려야 지원 가능한 수준인지로 알려드립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으로 산정을 했고요. 국어와 수학, 탐구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알려드리는 기준서는요, 2021년도 컷 기준이 아닌 단연간의 통계 누적치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1년도 인문계 수능 도수 분포표입니다. 과목은요, 국어, 수학, 나형, 사탐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1년도 자연계 수능 도수 분포표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국어, 수학, 가형, 과탐은요, 자연계 학생이 가장 많이 보는 지구과학 1과 생명과학 1로 과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성적의 경우 2021년도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공생명공학처럼 펑크가 난 상황은 예외이고요. 일반적인 점수 기준이고요. 과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외적으로 컷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학과들은요,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강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인문계와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뽑는 학과 같은 경우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와 한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영어, 탐구에서는 과학을, 그다음에 한국사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요, 과학 선택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리 1과 물리 2 과목 선택자 같은 경우는 지원 불가하고요. 물리 1과 화학 1 선택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서강대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요, 수학의 가중치를요 1.4에서 1.3%로 낮췄는데요. 상대적으로 국어 탐구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2021년도에는 45.2%였는데요. 2022년도 43.3%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문과에서는 이과 지원이 어렵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문과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10%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게 되면요, 사실상 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수학 가형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2021년도 표준 점수 127점일 때는요, 1.4의 그 가중치가 붙고요. 또 여기에 10%의 가산점이 붙어서 195.6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에는요, 표준 점수가 127 곱하기 1.3이 되면서 165점만 나오기 때문에요, 차이가 30.5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인문계로 갈 때 이런 이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이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학 비중을 보게 되면요, 2020년도에 가중치가 1.5였고요. 이때는 46.9%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중치가 1.4로 내려갔고요. 이래서 이제 45.2%가 되었는데,
2020년, 2021년도 모두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2022년도에는요, 가중치가 1.3으로 내려가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43.3%가 되면서 가산까지 폐지가 되는 것이죠. 영어는요, 등급별 감점 처리를 하는데요. 2등급은 1점 감점 처리되고요. 3등급은 2점이 감점 처리가 됩니다. 한국사의 경우는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요. 5등급부터 0.5점씩 감점이 처리가 됩니다. 2021년도 서강제 2공계가요, 큰 폭락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을 일단 살펴보게 되면요. 2021년도 입시에서는요, 수학 나형이 일단 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 가지고선요, 만점자가 수학 가형이나 나형 모두 표준 점수가 137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수학 가형 10% 가산점이 있어 가지고선요, 문과 학생에게는요, 엄청나게 불리한 전형이 되어버렸죠. 표준 점수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그 탐구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서강대는 적용을 하는데요. 일단 문과 학생이 너무 수학에서 불리하다 보니까요, 탐구의 변환 점수를 이렇게 4점 차이가 나게 사탐을 유리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를 들자면요, 왼쪽은 이제 과탐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사탐인데요. 같은 100분이 100점을 맞았을 때 과탐 같은 경우는 62.1점, 그 다음에 사탐 같은 경우는 66.05점으로 해서 일단 4점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2021년도 문과 학생이 많이 보는 생활과 윤리, 이과 학생이 많이 보는 지구과학을 비교해 보면요, 지구과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생윤을 보게 되면요,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65점이죠. 알다시피 표준 점수는요, 평균점보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구과학은 72점이 나와가지고선요, 생활과 윤리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지구과학 만점을 받아도요, 생윤의 86%인 3등급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지구과학 만점을 받아도요, 생활과 윤리의 86%인 3등급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과탐인데요. 과탐의 62.1점이 이제 만점자이고요. 이 만점자와 동일한 점수가요, 일단 B형에 보시게 되면 사탐인데요. 사탐의 생활과 윤리 86%인 점수와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 1등급 컷이 나와도요, 생활과 윤리 4등급으로 하락하게끔 변환 표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는요, 탐구 한 과목에서 6.8점 이상 갭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게 2021년도 과탐 변환 표준 점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2020년도 과탐 표준 점수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만점을 받았을 때 2021년도에는 62점, 2020년도에는 68점이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한 과목에서 6.8점 이상 갭 차이가 발생하는 거였고요. 두 과목이다 보니까 환산 점수에서 13점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저의 경우도 컨설팅 시 이과의 하락이 예상되었고요. 일단 환산 점수가 작년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좀 어렵다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무너졌고요. 실은 이런 경우 모든 학생이 다 같이 이제 내려가는 거라 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였죠. 문과의 입결을 지키려고 서강대에서 이렇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과의 또 입결이 폭락하는 대형 사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서강대의 수학 가산점 제도가요, 복잡하게 엮이면서 또한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까지 변수까지 가해지면서요, 결국 2021년도 혼란스럽게 정시가 끝나게 된 거죠. 지금부터 인문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지원 가능한 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인문계의 전반적인 특징은요, 유럽 문화가 가장 낮은 컷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인문계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국어에서 한 4문제 정도 틀리고요. 한 3점짜리 2문제, 2점짜리 2문제 정도 틀리는 건데요. 일단 이 표를 보실 때 보시게 되면 왼쪽에 국어를 보시게 되면 원점수라는 게 보이죠. 우리가 말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하는 그 바로 원점수입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90점 맞게 되어서 국어가 한 4문제 정도 틀리는 거고요.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한 93점 정도 맞게 되면 수학에서 한 2문제 정도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2문제 틀리고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에서 한 3, 4문제가 틀리면 지원 가능한 수준이고요. 이 수준은 100명 중에 한 1등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 사회, 지식, 융합, 미디어 등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과를 보게 되면요, 전년 대비 약간의 상승을 했는데요. 인문계열의 모든 학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이 있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에서 4문제 정도 틀리는 건데요. 4문제 정도 틀리고 3점짜리 한 3점, 3개 정도, 그 다음에 2점짜리 1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2문제, 한 탐구에서 한 3, 4문제가 틀리면 지원 가능한 학과가는요, 영미문화, 중국문화, 인문계열이 이 정도 수준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미문화를 보게 되면요, 전년보다 약간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이제 좀 인문계열의 모든 학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영미문화나 인문계나 그래프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이나 영미문화 모든 학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거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국어에서 4문제 3점짜리 한 3개 정도 틀리고요. 2점짜리 문제 1문제 정도 틀린 상황에서 수학에서 2문제, 탐구에서 한 5문제가 틀리면 서강대의 마지노선인 유럽 문화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럽 문화를 보게 되면요, 전년 대비 약간의 하락은 있었는데요. 큰 변동폭은 아니니까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서강대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인문계의 경우 국어, 수학, 탐구에서 1등급 컷에 걸리면 갈 수 있냐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통계상으로는요, 경영, 경제 등 인기학과는 합격이 좀 어렵고요. 탐구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위학과에서는 합격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공개해드린 기준점은요, 2022년 지원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현재 점수보다 낮아도요, 합격할 수 있는 학과는 나오고요. 정시의 경우 과목 반영 비율에 따라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옵니다. 서강대 정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지 감을 못 잡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고요. 입시의 변수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폭발할 수도 있고요. 또한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계보다는요, 점수폭도 크고요. 다양한 변화가 있는 자연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요, 서강대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컴퓨터 공학과들의 하락들이 많이 보입니다. 2021년은 자연계에서 서강대의 경우 전자, 화공, 기계, 전화기 3인방과 컴퓨터 공학과 하락이 눈에 보이는데요. 2022년 또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통계치로 일단 합격 가능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에서 3문제, 3점짜리 한 2개 정도 틀리고요. 2점짜리 2문제 정도 틀린 상황에서 수학 3문제, 4점짜리 2문제랑 2점짜리 1문제 정도 틀리고 탐구 6개 정도 틀리면 지원이 가능한 학과는요. 전자공학이랑 컴퓨터공학과입니다. 평균 수준은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올해 컴퓨터공학과가 대폭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한 건동홍 수준인데요.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 모두 이런 그래프를 그리며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수학의 가산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에서 3문제, 3점짜리 2문제랑 2점짜리 2문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3문제, 4점짜리 2문제나 3점짜리 1문제 정도 틀리고요. 탐구에서 한 7문제 정도 틀리면 지원 가능한 학과는요. 기계, 화공생명, 생명과학, 물리, 수학, 화학, 지식, 융합, 미디어가 이 정도 수준이면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 대폭 하락을 했고요.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화공생명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서강대 자연계에 대해 컷 마지노선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컷 마지노선은요, 영어 2등급에 전과목 2등급인데 그게 이제 올 상위 컷에 걸치면 지원 가능 학과는 나옵니다. 물론 펑크는 예외이고요. 올해같이 이렇게 전화기 3인방이랑 컴퓨터 공학과가 무너질 시에는 이 컷이 별로 의미가 없겠죠. 2022년 서강대의 경우 수학 비중이 낮아지면서요. 서강대 점수 기준으로 유리한 학생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수학 지정이 생기면서 교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서강대가 성균관대, 한양대와 이제 비교해 볼 때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수학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수학에서 점수 잘 나오는 학생 같은 경우는 서강대는 안정이 나오는데 성균관대나 한양대에서는 안정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성균관대, 한양대에서는 안정이 나오지만 서강대로 가게 되면은 안정이 안 나오는 학생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 잘 보는 학생들이 일단 유리한 전형이었고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확률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별화가 사라지게 되면서요. 또 한 번 서강대의 경우 혼돈의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서강대가 또 폭락이 올 것인지 궁금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입시에서 2021년처럼 그런 상황이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2021년 커트라인만 보고 지원했다가는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요, 수학 나형이 쉽게 나오면서요, 교차 지원과 가산점 높은 수학 비중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였고요. 2022년은요, 교차 지원도 어렵고 가산점도 없고 수학 비중도 낮아졌습니다. 정시 수시 지원 자소서 생기부 컨설팅 문의는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모의고사 수능 점수를 올린 다음에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2022년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